앞에 계신 황석준 그다음에 기사 인터넷 주식센터의 국보센터장님, 그다음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시은 신국민 조사관님, 마지막으로 진보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기가위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 기가에 주소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올해 초에 우리나라 그 인터넷 주소전을 거의 역사를 따지면 30년이 넘는데 30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를 바라봐왔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공천화가 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부단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3번의 토론회를 가졌고요. 이 토론회의 결과와 함께 오늘 다양한 그 스테이크홀더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오병일 씨께서 그동안에 저희들 주소국가에서 했던 내용들을 일단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병일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 2000년 경부터 저도 그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주소위원회, 그 NNC라고 불렸고요. 2004년도에 이제 주소자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당시 이제 그 민간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거버넌스 체제가 바뀌면서 잠시 어떻게 보면 떠났다가 다시 한 2008년인가요? 그때쯤 다시 그 주소자원 거버넌스와 관련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논의 단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사실 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라는 이 발표를, 이 기획 세션을 왜 하게 됐는지 그 맥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 업데이트 세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그 역사라든가 현황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우선 2014년에 열린 그 소위 말하는 넷문디알 회의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넷문디알 회의가 공식 명칭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회의이고요. 브라질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도 참석을 했었고, 또 그 미래부에서도 그 송경희 관련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회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멀티 스테이크홀더 회의였습니다. 통상의 이제 UN 회의와 다르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는 회의였고, 당시 그러한 취지에 이제 미래부에서도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다르게 이제 그 회의 갔다 온 이후에 정말 이제 한국에서도 바텀업 방식으로 멀티 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기구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이 행사를 주최를 하고 있는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에서 협의회가 이제 포괄하고자 하는 의제는 훨씬 폭이 넓지만 그 아래에 이 주소분과에서 특히 이제 주소자원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키가 주소자원 분과는 물론이고 키가조차도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러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말 그대로 거버넌스 기구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진보네트워크 센터라는 시민단체에 있지만 이 키가가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한국의 거버넌스 기구로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뭐 법적 근거가 있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거버넌스 기구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4년
정도의 어떤 이러한 취지에서 같이 키가를 만들어 왔지만 그 이후에 또 여러 정부 담당자들도 변경되고 과정 속에서 그런 뭐 정부의 참여도 이렇게 미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 미약해지고 과연 이런 키가 그리고 이제 주소 문과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혹은 제대로 어떤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열렸던 그 2015년도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때도 이제 기획 세션으로 이제 가져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일종의 이제 이 한국의 가져간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미래부에서 송대성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근데 지금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리돼서 이제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이후에 키가의 주소분과에서 논의가 되면서 그냥 말로만 뭔가 이렇게 생각으로만 문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재가 어떠한지 그리고 미래는 어떠해야 되는지 문서로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주소분과에서 이러한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TF를 꾸리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 꾸려졌고요. 거의 1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정리된,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들을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목적은 지금까지 어떤 한국의 특히 이제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현재 문제점을 좀 더 이렇게 정식화시켜내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뭐 제도적이든 아니면 실천적이든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도출을 해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경과를 보시면 올해 초에 TF가 꾸려져서 제가 이제 TF 의장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먼저 이 주제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수렴에 기반해서 몇 개의 주제를 나눠서 3번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직전에 보고서 초안을 정리를 해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발표를 드리고 여기 계신 패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감사드리고요. 아니, 더 하실 거예요? 같이 하실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요. 몇분더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우리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맥락만 설명을 드리고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토론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많은 얘기 하실 거예요. 네, 압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한국 주소 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이동환 교수님께서 정리를 하신 것이, 느리지만, 그리고 계속 이제 변화를 겪어왔지만, 끈질기게 이제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0년대 주소위원회 해가지고 현재 키가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한국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하나 이제 긍정적인 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또 똑같은 것을 형태가 계속 변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게 2004년 주소자원법 일 텐데요.
이 주소작업법 이후에 정부와 K사를 중심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나름대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국의 주소작업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잘 해왔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를 하지만 일단 또 주소작업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이에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그룹이었던 주소위원회의 어떤 동의 없이 이런 법이 제정이 됐고 또 이후에 만들어진 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그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논의 공간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또 투명성 나 개방적인 참여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어떤 과거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제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라는 지점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첫 번째로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닷KR을 원래는 3단계였잖아요. 그냥 2단계로 이제 개방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국가도메인을 만들어서 그 운영 정책을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과거만큼 참여한 어떤 주소자원 이슈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하나의 이런 참여 어떤 부족을 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이 되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주소자원 관리라는 것은 뭐 이슈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주소자원이 이슈가 많고 적고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다만 또 이제 키가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를 주소자원 이상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해당사자들이 왜 참여를 안 할까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각 이해관계자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사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의 어떤 중요성 혹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인지하고 뭔가 좀 더 투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참여라든가 그리고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어떤 인정 자체가 부족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이제 동호회나 학술 모임이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에 가서 발언을 하는 것이 뭔가 이제 국내 거버넌스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 어떤 참여가 적어지면 다른 이해당사자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와 함께 과연 키가나 그 이전에 이제 그 주소장 거버넌스 기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비판도 존재를 합니다. 과연 이용자들을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존재했느냐라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요. 이제 이런 이해당사자의 참여 부족은 단순히 이제 또 국내적 수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어떤 참여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것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야 또 여기 있는 계시는 전문가들이 국제적인 거버넌스 공간에 나가서도 이렇게 계속 좀 활발한 활동을 하실 텐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그런 정체된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 거버넌스 기구의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안정성이 부재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기반도 없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현재 이제 사무국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어떤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무국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그 사무국 자체가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까지 이제 코디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속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해보자면, 우선
사실은 정부가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전략을 갖고 좀 더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론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해외의 사례들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서 네덜란드 정부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버 인터넷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이버 스페이스 컨퍼런스도 이제 주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예시로 나왔지만 CGIBR이라는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어떤 그 해외 정부의 어떤 사례처럼 한국 역시 좀 더 단순히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좀 더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또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을 양성해내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인터넷 그 주소자본 거버넌스 혹은 뭐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는 이제 다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제도화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이 거버넌스 단위 자체가 이 불안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 관계자가 바뀌면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개편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유동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이건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정부의 관심과 투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지만 또 이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가 뭐냐라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반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필요할 거고요. 사실 앞서 아이아나 트랜지션에 대해서도 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들은 거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국 언론들이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노력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이라는 세션도 있을 예정인데 한국에서 이런 뭐 활동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좀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뭐 보고서 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좀 여러 가지 방향의 제도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안들이 제시가 된 것인데요. 첫째는 현재 인터넷 주소자원법 상에 인터넷 주정책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마다 한번 회의를 하고 실질적인 어떤 논의 공방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든지 혹은 그 운영 자체가 이제 오픈되어 있다든지 이런 어떤 투명성 측면에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주소정책 심의위원회를 이미 법상 이미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더 멀티 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기구로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터넷 주정법 이 제정 당시에 이 심의위원회 하에 그 기존의 주소위원회를 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인터넷 주소정책 실무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면 뭔가 이제 실무위원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또 안이 이해안으로 나왔고요. 세 번째는 지금처럼 어떤 정부 자문위원회 어떤 전통적인 성격의 정부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뭔가 진정한 멀티 스테이크홀더로서 독립적인 기구로 그 인터넷 예를 들면 주소정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드는 방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뉴질랜드가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서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주소자원 거버넌스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NG라는 그
어떻게 이제 비영리 기구예요. 시민단체와 비슷한 비영리 기구인데 그 인터넷 그 이용자들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 NG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주소 정책을 심의하는 인터넷 그 심의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으로 치면은 KRE과 같은, 그러니까 키사 아래에 있는 주소센터와 같은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일종의 회사가 또 존재를 하고, 이렇게 삼각관계가 존재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뉴질랜드 같은 모델을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이 한국에 이제 접목시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올해 정부와 MOU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도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그런 거버넌스 모델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 거버넌스 기구와 함께 집행 단위의 어떤 독립 혹은 민간 이양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재단 법인 형태로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여러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이제 키사의 하나의 이제 단위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키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이제 공항 쪽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부분은 이제 독립을 하는 방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런 거버넌스 기구의 이제 사무리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주소자원 거버넌스 보고서 현재까지 논의 정리된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PPT로 드렸지만 보고서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 홈페이지, 그 포럼 홈페이지에 향후에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좀 의견을 제출을 해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패널에 계신 분들께 정보 말씀드리고요. 이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첫 세션이지만 논의의 중심은 주소 자원의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세션에 가게 되면 인권 문제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치적인 방향, 동향 이런 부분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인터넷 주소 인터넷 거버넌스 전반의 관점에서 주소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분들이지만 그걸 너무 범위를 넓히게 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은 다 파악하실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아까 오병일 씨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문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변화가 많았지만 그래도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인터넷 주소 자원 부분 안에서 우리 인터넷을 모두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지적해 왔다라는 정도 볼 수 있고요. 들으셨으니까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그 관점에서 인터넷 주소 자원, 우리나라 주소 자원에서의 거버넌스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일단 그 자기 입장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5분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의견 가운데 중요한 이슈들을 뽑아서 토론을 하고 또 플로어에서 또 의견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사례도 교수님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지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주소자와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새로운 그 프레임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향과 관련된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크게 이 인터넷 거버넌스 또는 주소자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꼭 모두 알고 있는 것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접근성을 개선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방향성에 들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주소자원 시스템 자체도, 이 기술 자체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인터넷 서비스들도 대체로 액세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수용되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접근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사용자들 또는 한글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인터넷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거버넌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도메인 주소전 시스템은 이제 글로벌리한 표준적인 시스템으로 잘 잡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각각의 문화권에서 가지는 어떤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다른 기술에 비해서 각 지역사회에 해당하는 기술 스타일을 허용하는 폭이 굉장히 좁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국어 도메인 시스템이 나왔지만, 다국어 도메인 시스템이 상당히 사용량이 굉장히 적은 걸로 봐서 이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활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지역의 로컬 소사이어티의 문화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그 문화적인 것을 기술로 변화시키는, 번역하는 이런 기술 스타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거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글 사용자들의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굉장히 이 거버넌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병희 선생님도 그 이해 당사자 프레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고, 저도 이제 이 프레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해 당사자 프레임이 상당히 경제주의적인 그런 프레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측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도 다 포섭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해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경제적인 양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얘기될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로 사용자 그룹이나 시민사회를 집어넣게 된다면 다른 이해 집단과 동등하게 단순화하는 것인데, 사실 다른 이제 전문성이 높은 이해 집단들,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이제 기업이나 전문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권에 있어서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나 일반 시민에 대해서. 따라서 이것을 이 집단을 동등하게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실천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터넷 사용자, 이용자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서포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이제 그 법률 중에서 이제 국가정보화 법률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분석하면서 느꼈던 지점은 인터넷 이용자의 지위가 상당히 수동적인 대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의 텍스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마도 건전한 이용자 모델을 기본적인 이용자의 표준적인 이미지라고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용자의 지위를 기술의 주체라고 하는 지위로 좀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를 어떻게 기술의 주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점으로 모든 정책을 좀 재배치하면 좋겠다. 그런다면 상당히 이 거버넌스 문제가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역할로 굉장히 풍부한 또 튼튼한 이런 프레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우승협회副장하고 있는 신승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IGF 자체 존재를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협회로서도 이름이 올라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주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모임을 알게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모임 패널 성적을 전혀 받고 자료를 읽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정말 오랫동안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다시 알게 됐고요.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도 여전히 그 회사 내에서도 여전히 거버넌스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혁명 한 달씩 더 강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지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서도 여전히 거버넌스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터넷이야말로 그런 거버넌스가 커뮤니티를 통해가지고 잘 되어왔던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창기 인터넷은 아무래도 기술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 기술 커뮤니티에서 거버넌스가 잘 되어왔으면은 이게 사이버 세계가 이제 현실 세계에 만나면서 뭔가 이 제도적인 것들이 관여하면서 북한을 좀 충돌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에서도 중에 하나로서의 정보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냥 다른 업계나 시민단체나 하나 그와 별도로 정부는 사실은 전체의 거의 반에 그런 문제에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스테이크홀더가 아닐까 생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너무 커지면은 또 잘 안 들어가는 게 또 이쪽 인터넷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풀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의견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그러니까 주소 자원이 있는지 좀 확대해가지고 인터넷 거버넌스인지, 그러니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인원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피터 드루커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 비영리 조직의 운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연결이 거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가 아니라 인정사기 때문에 잘 못하면 이제 오를 수 있고 또 사람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비영리 조직은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연봉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시간을 쓰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의 대표는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인터넷 거버넌스도 이와 같은 인터넷 거버넌스나 혹은 저희 이쪽 포럼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현재들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금 그런 기구에 많이 대표가 된다면은 누군가가 그 대표는 비영리주의처럼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자원을 전체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도 아주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고, 하지만 다른 구성원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조직의 운영은 아까 말씀 것처럼 그게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이론과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여러 스태프들도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조직도 어려울 수 없습니다. 근데 주소자원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도메인 회사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돈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도메인 회사들은 정말 여러 회사가 있어가지고 구성은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회사들이 많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모든 도메인은 저희 업계에 있는 도메인 회사들을 통해서 발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도메인 관련된 비용은 현재로서는 기사, 이전에는 인터넷 정보센터에 되는 거죠. 그 돈이 한 100억 정도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님으로서는 그동안 이건 어떻게 실제로 도메인 사업을 하면 사업자에서 이걸 써야 되지 않는 얘기를 분담스럽게 했는데 어쨌든 그 예산은 현재는 피사 예산으로서 확정돼가지고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뭔가 쌍목이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위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어차피 주소전환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메인 관련된 일로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전용하는 방법을 만약에 시도해 준다면 예산 확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이 포럼이 잘 구성될 때 구성 요소들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여러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조직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시간과 돈을 내는 그런 조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거버넌스 조직이 영리 추가 조직이 아닌 터이니 뭔가 취지에 동감하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약간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봤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비대로 손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주소정 관련해서 조금 외람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건데, 저는 대학에서 한 11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업을 한 6년 보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2년, 지금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한 6년 보냈습니다. 좀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찰자 입장에 눈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소장 관련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딱 공무원으로서 그의 눈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나 아니면 민간기업 또 공공기관 입장에서 같이 보는 나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약간의 오해는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으시는데 정부의 역할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자신이 공복이기도 하지만 시민사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한 명으로서 두 가지의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국민이라고 한다는 관점은 상식과 논리에 기본적으로 기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복이라는 관점은 일단 행정가, 메디에이터.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행정 프로세스 상에서의 전문성이지 그 특정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아니거든요. 특정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다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들을 구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법적 프로세스라든지 예산 과정을 가르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약간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예를 들면 논리에 맞지 않고 형식에 맞지 않는데 행정 프로세스를 무조건 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또 논리하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예산과 법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이 같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의견들을 얘기하시고 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안 해주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민주적인 것만큼 우리 인주법에도 제3조 2항에 보면 국가는 주도자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많은 행정행위들을 민주적으로 하는 건데, 다수결의 원리, 민주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단수결의 원리고,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항상 중시를 해서 그 소수자들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받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정부 주도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 정부 주도라는 단어를 보면서 정부 주도는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무슨 자료를 만들고 하더라도 다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거고, 또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민간 쪽에서 의견을 줬지만 그거대로 안 되는 거는 그 논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또 있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의견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정부 주도가 부족한 정부 마음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최근 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되게 곤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정부가 그 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하얀 배치입니다. 거기다 자기가 줄을 묶고 정책을 만들면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신문을 딱 보면 무슨 일이 딱 떠지면 정부는 이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왜 내가 준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거밖에 못하지? 근데 제가 공무원이 딱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과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또 사실은 하면 제지를 받고요. 감사원에서 와서 야 너는 왜 네 권한이 아닌데 그걸 네가 하느냐. 뭐 적극적인 행동도 있겠지만 그 적극적인 행정도 사실은 법과 예산의 틀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저도 민간에 있었을 때 정부를 욕했지만 제가 정부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줄 때 법과 예산이 근거되지 않고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왜냐면 어떻게 막 그렇게 함부로 하다 보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사회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을 인정을 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힘이라는 것이 느리지만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엄청 강하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시민이고 저희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거고요. 다만 저희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의견이 나왔을 때 정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나름 콘센서스를 이뤄서 저희에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하면 그것이 논리에 맞고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나왔지만 특히 국회에서 그걸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을 바꾸실 거고요. 그 법이 바뀌면 공무원은 또 공무원이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한다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은 그 관점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예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라는 타이틀 자체가 정말 이상하게 좀 비춰지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고요. 그럼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참여가 미약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 참여,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을 얘기를 하면서 정부 참여가 많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조금 당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멀티 스테이크 홀더라는 것은 정부는 한 구성원이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꾸만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에서 보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멸치게 맞는가? 이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움직여주는 것이 적당한가? 또 이 멀티스테이크 홀더리즘에서 가장 우리 옆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예산이 그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운영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류의 부분들도 오늘 거버넌스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사의 고래입니다. 저는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체, 다양한 거버넌스 협의체에 대한 발전과 현안, 과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된 얘기일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제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재정 문제나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도 이제 협의회에 한 명의 인원으로서 반성도
예를 들어서 과거 저희가 인터넷 주소 자원 그의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분도 많고 그분들이 회의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크게 발전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인터넷 주소라는 게 그분들에 의해서 많이 안정화됐고 자동화됐고 전산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한정된 논의나 확장된 논의를 한정된 논의는 벗어나고 확장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료가 그 당시 2004년도에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자료를 정리를 하고 정리한 데에서 문제점이 뭐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으며 어떻게 이유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자료나 보고서가 나온 상태에서 그걸 다시 다시 정리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홍보나 교육 또는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다른 분들의 시행착오를 좀 덜 하게끔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전혀 없고 계속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맨날 문제점만 얘기하고 또 한계점만 얘기하고 그러면 해결책은 뭐고 계속 책밖에 도는 지금 1차 토론, 2차 토론, 3차 토론 지금 이제까지 계속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다시 이런 결과물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는 책자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팩트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이고 인터넷 거버넌스 실체는 이렇게 운영됐으니까 다른 협의체가 생길 때 이거를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줬으면 합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한데 요약하면 일단은 뭔가의 아웃풋이 먼저 남은 상태에서 그걸 계속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결책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 목표를 잡고 그 결과물 책자 제가 생각하는 책자란 자료를 만들자. 거기에 목표를 잡고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정도고 다른 거가 뭐 말씀드릴 것도 저도 좀 많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사체 신우님 주무입니다. 사실 거버넌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는데 저도 공부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이렇게 거버넌스라는 얘기 들으면서 되게 뭔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추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주소자원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주소 자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이나 이런 게 얘기되는 것에 비해서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자체는 전통적인 그 조직법 체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법 체계에서 과연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투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거는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두고서도 개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의견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요즘에 보면은 최근에 만들어지는 법률들은 공청회 의무라든가 아니면 의견 수렴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수 이제 조금씩 포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보면 물론 이제 심의위원회나 각종 이제 그런 정책 수립이나 이런 거 할 땐 당연히 의견을
수령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이긴 하겠지만 이 법률상의 그런 정책이나 루트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은 제도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중요한 것은 그런 결정이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뭐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다수결로 누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거기서 모든 논의가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 다르고요. 정책적 방향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특정 결정된 정책이 다수결을 통해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논의했고 협의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입법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국가에 그런 입법례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국가의 그런 입법례는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터넷 분야에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것들 유럽이나 뭐 미국 등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걸 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노력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제가 주로 하는 업무긴 하지만 뭐 비식별화, 그러니까 임명화 지침이나 이런 그런 지침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부가 의견 수렴을 하고 거의 웬만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독립규제위원회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거나 가이드라인, 그 레귤레이션을 만들 때 보면 노티스 한 다음에 코멘트 받고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그냥 코멘트 받은 다음에 의견 수렴했으니까 이제 입법되고 끝났고 이 정책은 그대로 통과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코멘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레귤레이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여태까지 제도적인 수단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강제되거나 또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오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이제 정부 태도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뭐 특정 논쟁이 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항상 그 회의록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 좀 제도화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당사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하던 장을 법을 통해서 제도화를 시켜놓으면 이게 굉장히 형식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 생활세계 심리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견지하면서 뭔가 이런 그 다자간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각 분들 말씀하신 거를 좀 키워드만 잡으면 윤정 교수님은 여러 스테이크홀더 중에서도 이용자들에 대한 고민이나 참여 방안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신중현 회장님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 있는 마당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손흥민 과장님은 정부도 열심히 지금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개방적으로 하려고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이 돼 나오면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좀 만들어서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동행 본부장님은 장 뭔가 실체가 좀 더 만들어져서 어떻습니까? 뭔가 나오고 플랜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시우민 대사관께서는 주소자원법 자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 이 얘기가 뜨거운 감자를
있는데 입법부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직접 하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면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 가려운데 긁어주는 뭐가 아마 딴 데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가려운데 긁어준 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들으시는 것처럼 인터넷 거버넌스 자체를 주소 정확만에 한정되어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건전한 그 의견 수렴의 문화라고 인터넷의 특징적인 문화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토론 패널끼리의 토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의견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을 전해주셔서 토론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토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플로어에 일단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서로 먼저 쓸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저는 토론회로 참석을 해서 의견을 많이 내서 다른 분들 자기 소개 먼저 하시죠. 예. 저는 기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 그리고 아시아 소통의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 주장을 가지고 네. 잘 적고 그런데 약간 그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와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토론회 때도 그랬지만 오늘 역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이기도 하면 일단 국내 사정에서 시온이 조사하는 말씀해 주셨고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주소자원의 최종 권리 권한을 정부가 갖는 국내법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유사한 범위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정보통신 관련 다양한 관련 법안을 또 법률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주소자원의 최종 권리 권한을 정부가 갖는 그런 나라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중동의 일부 그 권위주의 국가들 말고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이런 민주법을 비롯한 모든 종류를 정부가 반영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지금 열심히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오늘 오빈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는 사실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시민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합의점을 이제 만들어 보면 공유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관련된 말씀이 아닌가. 예, 정부도 같이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국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이 제가 오늘 그 APC 그 발표를 좀 하면서 이 통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국이 뭐 이용자나 브로드밴드 이용자나 CCTLD, IPv5, 6 이런 디플로이먼트는 세계적으로 아주 탑에 있습니다. 근데 연간 글로벌 IGF 참가자를 보면은 10명 미만이 대부분 이제 기사에서만 반 정도 참가를 하시고 몇 명 정도 이제 참가를 하는데 이 정도로 그 글로벌 혹은 이제 지역적 IGF라든지 글로벌 포럼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인터넷 거버넌스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이분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정부가 열심히 인터넷 개발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큰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네덜란드 사례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덜란드에서 뭐 2년 전에 GCCS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2년 전에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GCCS에서 한국 서울 GCCS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가 이제 다중이해 당사자 참여를 한국 개최하는 이제 GCCS를 개최하는 이제 한국 외교부였던 것 같은데 거의 막는 식으로 해서 뭐 중요한 선거들이 참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사례들을 좀 열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국내적인 어떤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가져올 지금 수많은 문제들, 글로벌 혹은 국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지금 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규범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려고 한다면은 각자 입장의 이해관계라든지 입장상의 문경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좀 적극적인 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 수 있으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왜 주소자원법이 맨 처음에 하면 세웠냐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유일하면 나쁜 건가요? 아까 그런 말씀하신 한국이 유일하면 나쁜 건가요? 소재는 그 질문 던지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문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민간에 있을 때는 왜 정부가 이것도 안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쪽에 보니까 정부의 역할은 축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칸 얘기하고 이렇게 인터넷 거버넌스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예산이라든지 주민 문제, 안정적인 운영을 관련해서 또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가 제가 지나치게 공학학 박사이지만 너무 OX 문제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정부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인터넷 거버넌스 사용자는 엄청 많지만 실제 예를 들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우리 지금 100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도 관심이 이 정도 레벨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금융 관련한 문제다, 부동산 문제다라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무슨 공청회하면 수천 명이 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 의사를 표시를 하는데 여기 인터넷 거버넌스 지금 100명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만큼 우리가 그 많은 저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고 주소자원 채용을 관해서 한국이 유일하게 갖게 된 게 예를 들면 우주법에 의해서 결국은 갖게 된 건데 지금 이제 입법 절차 테스트에서 나왔지만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나와서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었죠? 그것도 국민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 실제 그것이 나타나는 구현되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버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일하면 왜 안 되죠? 그 생각도 일단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정부 참여라는 부분 저희가 물론 이제 기사가 많은 일을 저희를 대신해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가능한 예산도 지원을 드리고 있고 근데 또 지원자가 아주 많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로 양비론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민사회에서도 아직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사실이라는 거죠. 정부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 나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접근성 개선 노력 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또 행정 프로세스가 일일하게 디테일하게 또 안 정해지면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작업을 이제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논리가 있고 정리가 돼서 말씀만 주시면 저희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 안 돼 있냐라고 그냥 일단 비판의 목소리만 하시면 저희가 일단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국제적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정부 관심이 어느 정도 있냐 아주 많습니다. 왜 많냐면 여러분도 사실은 잘 알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 사이버 세상에서나 사실은 실물 경제나 실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면 사실은 우리 크게 이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죠. 미국 쪽, 영미 쪽 영역하고 유럽 쪽 영역,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쪽, 그래갖고 약간 우리 말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냐 아니면 멀티레터럴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대 삼각에서 정부는 그 안에서 어떻게 실익을 추구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많이 가는 건 저희는 그 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붙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다만 저희는 귀를 닫고 그렇게 고민하고 저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이 행정 프로세스 안에 반영이 되고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께서 가신다고 이렇게 참여하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지원을 할 의지가 있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랫동안 인터넷 주소정법을 둘러싸고 문화적인 충돌도 있고 감정적인 충돌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앞서서 뒤수기타이라는 말을 그런 개념을 언급했는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이 이런 인주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허용할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이제 그 새로운 시스템이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얼마큼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점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주법을 시행한 지 한 1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동안 뭔가 할 수 있는 학습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전 모델보다 이 정부가 만든 그 법률적인 체계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얼마큼 기여했는가 또는 이제 만약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고 또 기여하지 못했다는 건 뭔가 근데 혹시 이제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그냥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노력이 부족해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분석을 한다면 이제 이후에 차선적으로 그러면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로 진화해야 될 건지 그런 게 좀 더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주소자원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다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제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그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이제 법률에 적시되어 있는 주제잖아요. 토론하고 심의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분석에 대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심의위원회도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기성의 그런 지적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거 계속 굉장히 짧게 하고 사실 저는 오늘 손석준 관련돼서 나오셔서 되게 기쁘고요. 이전 토론회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좀 이런 소통이 있었다면 아까 오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모순돼 보이는,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라고 하면서 왜 정부의 참여가 부족하냐라고 이제 모순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런 요구를 쓰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아이템에서 새로운 어떤 GTL들을 만든다.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약으로 만드는 거죠. 유엔은 조약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국가로 치면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하는 힘으로서 이제 그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이제 법으로 어떤 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RFC, 그러니까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TCP/IP와 같은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다자간 협의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룰이 아니라 사실은 그 최종적인 룰을 만드는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정부가 뭐 다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뭐 의견 수렴을 해서 했어도 어떤 최종적인 권한을 정부가 갖는다는 의미에서 정부 주도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근데 그런 정부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참여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신문 박사님도 이게 인터넷 주소장법 체계가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정치 결정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 손석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정부한테 얘기해, 그러면 내가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가장 최적화된 정책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다스려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 키가와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 거버넌스 공간과 제가 속해 있는 진보넷을 똑같은 어떤 위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라는 걸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자 할 때 진보넷은 지금 다른 정책 영역에서 계속 어떤 의견을 내봤고, 이게 뭐 캠페인이든 의견서든 집회든 뭐 이런 다양한 식으로 의견을 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키가에서도 그런 의견 수렴을 해서 정부에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이 같다면 사실은 키가는 거버넌스 기구가 아니라 그냥 진보넷과 같은 하나의 시민단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키가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보넷을 하지 왜 굳이 또 하나의 단체를 하겠습니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업계의 뭐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키가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걸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중심이 돼서 다 의견을 제출해봐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하나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공간,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다른 정책 영역에 없었어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의사결정만큼은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실험이기도 하고, 뭐 이거를 뭐 어떤 하나가 옳다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한국에 적합한 이런 어떤 방식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논의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참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 모습이 정부 대 나머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송 과장님 자리에 하셨던 걸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에
정부의 참여로는 있었기도 하고 없었기도 했는데 기사가 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떤 대결 구도라기보다 그만큼 정보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이 조금 이제 더 있으니까 대강 상황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거고 저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인터넷 거버넌스 쪽에서는 많이 하시니 관심 있거나 있으신 의견 있으시면 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기 계속 얘기하시는 분만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 중에 혹시 없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 피사 인터넷 주소센터 책임지는 손무호라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정부가 항상 연속성이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어서 피사가 대신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제 쪽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약간 과장님 말씀하신 게 보충 설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인주법 예전에 2004년 7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주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냥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조항들 하나하나 다 보면 아태지역이라든지 테크니컬 커뮤니티라든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든 국제 룰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그 합의된 기반 하에서 이제 저희 쪽 특색을 약간 가미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글로벌 IGF라든지 이제 아태지역 IGF라든지 그쪽에도 가보면 정부 참여는 실질적으로 늘어지고 있거든요. 미안하면 그런 아까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게 전반적인 글로벌 동향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수치로 약간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브라질에서 했던 한 8% 정도라면 요즘 지금 6% 정도 떨어지고 동의 이슈도 휴먼 라이츠라든지 시민사회에서 참여하는 60% 이상의 시민사회가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실질적으로 그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우리가 반대로 정부를 입찰을 게 아니냐 하나의 스테이크 홀더인데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빅브라더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하나의 중요한 스테이크 홀더를 잃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참여를 장려하기와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좀 통합적인 그런 시너지를 가지고 위한 그런 시각을 정부도 같이 파악해서 같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하시고 여기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부 이런 걸 써놔서 우리나라의 자원, 인적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업 쪽에 많은 좋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이런 거버넌스 논의 참여하는 데 있어서 기업적인 참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패널 중에서 회장님이 계시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런 주소자원 나아가서 아니면 전체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기업 측에서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기업 측의 인력이라고 하면 좀 죄송한데 기업 측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전에 기록을 쭉 살펴봐도 도메인 회사들 몇 개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 같고요. 다른 이 외국 회사를 보면은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도메인 이런 거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안 했다는 거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리
우리의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움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적에서 그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이 밀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까 처음 인사할 때 그 인터넷 기업에서 오신 분이 사무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터넷 관련된 그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저희처럼 사실은 망을 도메인을 관리하는 실무적인 회사는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국이라든지 SK 같은 망사업도 올 수도 있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사업도 올 수도 있고 혹은 수많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자기의 이익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다른 그 스테이크홀더들, 그리고 정부일 수도 있고, 그 고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일 수도 있고,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돕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인터넷 거버넌스 님의 기업의 점유율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걸 하면서 왜 기업이 없을까? 혹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저는 포스팅 전력회 협의장이고요. 그 작년에도 주관을 했고 올해도 주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주관 요청을 받았을 때 개인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저희 협회에 가입하신 다른 회원사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은 그게 뭐 협회에서 결정됐으니까 뭐 동의한다 입장이었지 특별히 그걸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도메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많이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메인은 신규 사업도 않고 또 워낙 많은 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시장 논리에 대해서 많이 망가진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협회는 협회로 집중해야 돼 이런 일에까지 신경 쓰면 되겠냐는 이 내부적인 있을 것 같은데 도메인 협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 인터넷 관련 기업으로 확장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이익은 이윤 추구이긴 하지만 그 이익을 장기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혹은 다른 그 기업이 됐든 혹은 글로벌 어떤 다른 뭐 이 외국인 그 어떤 트렌드에 이익이 됐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말씀드렸던 그 거버넌스가 우리는 여전히 어쨌든 돈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뭐 볼런티어들로 일정으로 채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펀드레이징 중에서는 어쨌든 자발적인 기업들의 참여가 결국은 이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분명히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말씀 주세요. 오늘 만나서 사실은 그간에 있었던 회의로 제가 충분히 가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동안 그 주소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그 정도의 부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그 정부가 결정한다라는 표현을 아까 우리 오경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결정한다라는 부분이 과거 형태의 결정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입법부 쪽으로 떠넘긴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약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전 정부가 뭔가를 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욕먹는 데는 어디죠? 국회에 가서 국감에서 뭐라 하면 저희는 그 프로세스를 또 다 바꿔야 돼. 사실은 입법부, 그러니까 국민한테 권리가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결정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과거에 생각하시는 그런 결정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사실 물론 오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판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접근성의 문제, 어떻게 의사결정 체계가 명확히 보일 것인가라는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굳이 아까 김정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쯤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 보면 한글 사용자나 자국어 시스템이 워킹을 잘 안 하는 이유, 그게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문화의 출발인데요. 인터넷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영어로 그냥 쓰고요. 그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싫으면 검색창을 씁니다. 그러면 삼성닷컴을 찾는 게 아니라 삼성이라고 한글로 검색에다 쳐갖고 그냥 거기를 클릭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어 주소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걸 늘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정부가 억지로 문화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의 참여라는 최근 들어서 인문학서적 최근 한 4, 5년 됐나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서적으로 유일하게 100만 부를 넘게 팔린 책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사람들이 어떤 옛날에 상업사회적인 생각에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이런 류의 생각만 하다가 이제 그 수준이 넘어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법 철학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민사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원칙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 뭐가 옳은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그거랑 변화를 맞춰서 접근성이 더 개선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업들도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소위 말하는 요새 동양연구 CSR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지금 X세대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 나이키에 비해서 탐스라는 슈즈 아시죠? 탐스라는 슈즈하고 나이키가 있는데 탐스는 광고비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키가 매출이 전 세계 6위인가 그런데 탐스가 12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20대, 30대는 탐스 신발을 삽니다. 나이키 대신. 그거는 철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변화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 교수님, 국무위원님, 그 다음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계속 잘 듣고 정부도 그거에 맞춰서 변해가지고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간이 12시 15분인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약간 좀 사회자 입장에서 정리를 했다면 중요한 단어로 많이 언급되는 거가 문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최근 들어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오전에서 잠깐 나왔던 아이나 트랜지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시작은 각 지역, 로컬 거버넌스가 잘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인데 그동안은 이게 주소 자원 입장에서 보면 GTLD 쪽에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도 도메인 개방하고 좀 한국 도메인 할때도 세부에서 쫓아가는 데 굉장히 바빴고요. 나름대로 로컬 거버넌스 프랙티스 많이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소작업도 예전에 있던 그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고 새로운 문화. 마지막에 우리 통과장님께서 탐스 신발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문화 부분으로 해석한다고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나라의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문화를 만들어갈 건가. 그거는 전반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도 그렇고 기업 입장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판이 만들어져야 이게 참여할 수 있지. 근데 또 요구가 없는데 어떻게 판을 만들어지냐. 근데 서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어떤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아니면 더 자발적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때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늘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오후에도 많이 들으시고요. 의견이 있을 텐데 아마 잘 모르셔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발표를 못하셨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참여하고 누구나 다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일단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많이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이거 하면 좋겠는지 그런 데서도 의견 많이 해주시고 의견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 마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